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행정통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년 전 시장 취임 때만 해도 강한 반대 태도를 보였는데요. 올해 갑자기 통합을 주장하면서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홍 시장은 연일 대선판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통합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하다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2년 전 시장 취임 당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갑자기 대구 경북을 합치자며 입장을 바꾸더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홍 시장마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문제는 이제 이것도 소규모 지역 소멸 걱정 또 하니까 예를 들면 통합하면 경북 지역의 시군들이 흡수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추가로 하는데 그 문제를 좀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의회 동의와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동의안은 이미 대구시 의회는 통과했고 경북에서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동의하더라도 시장과 도지사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일색의 의회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와 경북도 의회는 특정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가,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대구시는 통합 20년 뒤에는 500만 명에 못 미치는 현재 인구가 2.4배 늘어나고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8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장밋빛 일색의 홍보만 해왔습니다. 통합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강하게 밀어붙이던 홍 시장마저 조기 대선에 기웃거리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또다시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조형물 조성 비리 속보입니다. 최근 검찰이 조형물 사기 피의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징계를 받은 공무원 6명 가운데 정규직 4명이 징계 양형이 너무 강하다며 제기한 소청에서 모두 징계 취소가 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김하수 군수와 고위직인 계약직 공무원에게만 있고 나머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 징계 취소 사유였는데요. 위법한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한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7일 도청에서 징계를 받은 청도군 공무원 4명이 청구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구한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을 받은 1명과 견책을 받은 3명 등 4명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김하수 청도군소가 내린 지시만을 따랐기 때문에 징계가 억울하다는 게 소청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모두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봤고 청도군에 대한 기환 경고가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담당 국장이 이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책임진 것이 아닌가. 군수는 징계를 받았냐? 정식 책임지겠죠, 그죠?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은 사실상 징계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6급 공무원 1명뿐입니다. 경상북도와 청도군의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에 이 징계마저도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대법원도 상간에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소청 인용률은 42.8%입니다. 대구시의 인용률 15.8%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올해 경상북도에서 징계가 아예 취소된 사례는 청도군 비위 사건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5개 조례안을 가결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채택돼 올해 후반기 내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임주희 의원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 포항 오천임에도 포온도서관 명칭 외에 업적을 기릴 컨텐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꼴찌 평가를 받은 것은 특정 국회의원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심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의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의원 전체가 화합과 소통이 되지 않으며 국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백강훈 의원은 2022년 포스코 물적 분할 후 이익잉여금 행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인하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항을 방문하시어 포항 시민에게 45조 원의 이익잉여금의 행방과 홀딩스 설립 시 기업 가치를 3배 만들겠다는 약속에 포항과 포항 포스코가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정원석 의원은 북극 항로 개척에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고 김상일 의원은 옛 포항역 부지에 기념비적 도시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형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재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역기업과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조속한 반영을 촉구하는 포항시의회 결의안 채택 제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성공 가능성이 20%대로 낮고 시추공 한 기당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정부가 자료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국회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자료 제출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국회에 확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개혁신당,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기권 속에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안동댐 건설과 함께 50년 가까이 묶여온 댐 주변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규제를 해제하는 일, 안동시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재작년 그 첫 관문인 전략환경평가를 통과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하려는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동시가 요구했던 해제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묶여있는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231제곱킬로미터. 안동시 면적의 15.2%나 됩니다. 이 중 24.4제곱킬로미터, 전체 보전지의 21.6%를 푸는 용도 변경의 첫 관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지난해 4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과했습니다. 안동시는 민선 8기의 대표적 성과라고 홍보해왔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보전지역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열린 경북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심의 결정 직후 권기창 안동시장은 승인권도 없는 환경부에 해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경상북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존제 20% 해제를 동의를 해주잖아. 결국 경상북도가 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부결은 아니고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산지, 농지, 다 중앙지 협의를 다 받았어요. 정말 50년 만에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 이게 또 좌절이 돼버린다면은. 최종 절차인 경북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배경은 한마디로 보존지역 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개발에 따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를 위해선 대폭적인 면적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용도지역 범위 자체도 보면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그 지정에 대한 그 개수도 너무 많습니다. 79군데.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림지, 보존관리 혹은 생산관리지,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로 완화하는 용도지역 변경 규모 23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즉 용도지구 신설 규모 79개 마을, 안동시가 요청한 2개 안 모두 많게는 규모를 절반 정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개발이 힘든 이런 면적은 별도로 발굴해서 최대한 면적을 줄이고 그리고 우려되는 이런 수질 오염이나 환경 오염 부분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안동시는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초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의 조치 계획을 보고 경북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개혁신당 대구시장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30만 대구시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라면서 대구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홍 시장은 지난 8월 대통령에게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린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대구시민과 대구시장은 그저 대선이라는 불꽃을 위한 장작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신공항,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물 하이웨이 등의 사업을 거창하게 펼쳐놓고 떠나 무산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시정도 옳게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51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현재까지 54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8천만 원 적은 106억 2천만 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금합니다. 대구 동성로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모금액의 1%인 1억 62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릅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현재 모금액의 70%는 기업 후원으로 개인 고액 기부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연말연시 나눔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 집값이 올해보다 1.4%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주택가격은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 지방은 1.4% 하락해 전국 평균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